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네? 가는 새끼. 너 같은 미지의 앞잡이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혁명의 붉은이 멈춤 없이 나불길 그만 좀 해! 가는 새끼. 안녕하세요. 현실 주제입니다. 해가 꼬이네요. 예, 한동안 방송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4일째 급반등 중입니다. 코스닥은 이동평균선을 향해 가고 있고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를 기다리고 있죠. 그 시점에 중요한 움직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신입니다. 인도의 코로나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영향이 없죠. 국가적인 락다운이 일어날 거라고 하네요. 이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를 조금 상기해야 되고요. 유럽의 증시가 신고가를 때리고 있답니다.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랠리다 라는 건데요. 지금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입어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스페이스X의 도지코인을 언급했어요. 예, SNL에 그 일론 머스크 씨가 나와서 결국엔 또 도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 성격으로 떨어졌죠. 네.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때 하락할 때도 그 일론 머스크 씨의 트위터를 보니까 끝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큰 재료가 없죠. 한동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폭 나가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이오텍이 1.8 빌리언이면 얼마 정도 되죠, 이거? 18억 분 정도의 18억 도즈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답니다. 네, 이거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다우가 레코드 하이를 찍었는데요.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애플, 테슬라 중심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유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신입니다. 공매도 재개 후 나흘간 외국인이 3조 원 몰렸다. 셀트리온 시즌에 집중했다. 오늘 공매도량을 봤어야 되는데 셀트리온 제가 못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늦었어요. 네, 공매도 재개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이거는 섣불리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재개되고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를 본 건데 현재는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라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첫 수출 계약했다. 그렇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공급을 하네요. 나쁜 소식은 아니죠. 셀트리온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이걸로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아직은 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했는데 현재 분위기를 좀 보기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공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기존에 밀어붙이던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갑론을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증시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 정치 테마주가 조명받을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조선해운사. 조선해운사 좋죠. 예. IPO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조선주가 죽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정이 없고요. 내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요. 나머지 일정도 보세요. 바이오 관련 일정입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4일째 반등을 하고 있죠.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갔어요. 코스닥은 아직입니다. 코스닥 추세는 좀 아직이긴 합니다. 현재 제가 최근에 일정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새벽 3시죠. 예, 그래서 빨리 찍고 자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왜 안 오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찌되었건 간단하게라도 찍기 위해 왔습니다. 방송이 없으면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지금 제가 많이 바쁩니다.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제가 소화하기 버거운 일을 맡겨가지고 고민도 걱정도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없어요. 방향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없다. 단기 급반등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죠. 거의 제로섬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단기 하락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락하면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집니다. 공매도 재개 후에 지금 움직임이 애매하죠. 예, 뚜렷한 의견 없이 저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인버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7%대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EX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의견은 항상 일치합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와중에 이런 하락과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인버스로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인버스를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가지고 있다 그냥 손절하면 되겠죠. 나머지 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 차라리 여기서 횡보했으면 했는데 그렇진 못하네요. 이게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이 급락 이후에 횡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쇼 커버링 때문에 어찌되었던 큰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형주가 그 하락 후에 횡보하는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이는 거랑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쇼 커버링으로 다시 추세를 돌려버리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공매도 체계 후에 애매는 뭐야, 똑같은 얘기. 아직 단기적인 반대 매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단기적인 반대 매매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4일 연속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4일 연속 반등치를 그대로 서킷 브레이커를 터트리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반대 매매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버스는 일단 홀딩하면서 관망을 해볼 예정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전고점을 지지하면 인버스 손절해야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 후에 저항이 될 때 비중을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사실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전고점 뚫고 여기 지지하면 그때 좀 손절을 해야겠죠. 코스닥은 지금 멀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했죠. 저항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항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분명히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네, 저항이 되면 안 된다. 저항을 뚫고 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 시장은 동일합니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알트코인 두 개는 계속 홀딩하고 있어요. 리플 자체가 안 좋네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지금 미증시 나스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기술주 대부분이죠. 아무리 코스피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대장이 기술주잖아요. 삼성전자. 시간에도 살짝 하락하고 끝났고요. 이건 미국 시간에가 별로 안 좋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색깔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단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양시장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상승하라 종목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 상승 일변도로 갔습니다. 추세에 속임 없었어요. 뭐 초반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의미 없어 보이고요. 네,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갔죠. 근데 저항이 좀 된 모습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떨어진다면. 지금 여기 저항선이 됐잖아요. 여기는 어떨까요?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저항됐네요.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장마판에 힘이 빠졌다. 그 힘이 빠진 이유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계속 샀죠. 지금 현재 기관이 사고 있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투자입니다. 이 움직임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금융투자는 산 거를 그대로 빼고 나갑니다. 이때 외국인이 안 받쳐주면 조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곤 해요. 이건 늘 있는 패턴이니까 아마도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미주금 잔고는 좀 청산을 했네요. 올라갈 때. 자, 그렇고. 자, 미증시는 현재 다우존스, S&P만 상승 중이고 S&P는 하락 전환했네요. 나스닥은 애플 중심으로 하락 중입니다. MSCI 펀드 지수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약간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걸 보니 금요일에 MSCI 펀드 지수를 못 봤습니다. 일단 내일 증시는 약간 갭 하락 미미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올려주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10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핵심 섹터는 지금 조선,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 그 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뭐 스푸트니크 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다 진단킷 IPO가 다가오고 있죠.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일은 삼성전자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원달러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1110원대 초반이고요. 지금 유가가 약간은 반등 후에 횡보하고 있는데요. 유가는 전 이제부터는 의견이 좀 없습니다. 6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이 넘쳤네요. 넘쳤네요. 저런 것도 제가 지금 못 볼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드 컨트랙은 1800불까지 갔네요. 지금 반등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바쁘고 좀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하지만 시장이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죠. 반등장이고 악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속 편하게 보고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뭐 가지고 있던 중장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슈팅을 열중 휠라 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휠라 홀딩스는 그 상승은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슈팅이 약했거든요. 뭐 근데 전 관계 없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날 좀 페이크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골이 달린 음봉을 보여줬어요. 그래놓고는 음봉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고 어제 윗골이랑 오늘 양봉 자체가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휠라 홀딩스는 이제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움직임이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대형주의 움직임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못 잡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휠라 홀딩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 아니 뭐 뜨뜨미지근하게 움직임이죠. 뭐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오늘 캔들을 봄으로써 아 내가 저걸 왜 안 가지고 있지라는 포모를 느끼게 되는 캔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5일선, 20일선 타고 쭉 올라가 버리면 결국엔 나중에 시세가 다 형성됐을 때 그때 페이크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야 드디어 조정 보인다. 첫 번째 조정은 항상 유효합니다. 상승하다가 21선 밑으로 떨어져서 조정하는 거 그때 그대로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쉬어가네. 드디어 약간 정찰을 하네. 내가 들어가야겠다 여기서 타야지 하고 쌍바닥 찍었어. 좋아. 21선 밑에 쌍바닥 찍었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21선 저항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갭 하락으로 떨어져 버려서 손절도 못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전에 시작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가진 자의 영역이겠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